이제 도체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전도율인데, 우리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16강에서는 무엇을 배웠었냐면, 그때는 도체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도체 내부에서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이용했습니다. 가우스 법칙 쓸 때에도 우리 전하들이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했는데, 아무 때나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도체 내부에서 전하가 이동하지 않을 때, 그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전기장이 0이 아니다면 도체 안에는 전하들이 무진장 많이 있어서 반드시 이동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지 않으면 전기장이 0이고, 또 도체 전하가 대전돼 있으면 그 대전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면서 그 바깥에만, 도체 바깥에만 전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도체를, 대전되지 않은 도체를 전기장 속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전기장이 일부가 좀 바뀌죠. 왜 그러냐면 도체 안에 있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지만 바깥에 이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런 도체가 있다면 이 도체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 토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길이가 있겠어요. 길이가 L이고 단면의 넓이가 S인 그런 모양의 도체가 있는데, 그때 우리 이 도체의 양단의 전이차가,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가 델타 파이면, 그러면 그때 전류와 그 사이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이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이럴 때는 전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전류 밀도란 저 전류가, 전류 I가 여기에 도체의 단면에 골고루 분포한다면 전류 밀도는 전류를 넓이로 나눈 것이죠. 단면의 넓이로.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쓰면 이제 I는 J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기장이 있다면, 그게 균일한 전기장이라면 그 양쪽 균일한 전기장에 L만큼 거리가 가는 것에 전이 차는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파이라면, 그래서 L로 나눈 것이 바로 전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스칼라 포텐셜 차이는 2L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도체의 저항은 무엇과 무엇에 비었습니까? 델타 파이를, 전이차를 I로 나눈 비였죠.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거 구하면 여기 델타 파이 우리 알아낸 거 2L을 집어넣고 I에는 JS를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여기서부터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여기서 요거만 빼고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전기장은 RS 나누기 L하고 J 이랬는데, 이때 R 이거 저항이죠. 그 다음에 요거 S는 요거 뭡니까? 단 넓이죠. 요거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밀도인데,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이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고, 여기 비저항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S분의 L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 보니까 바로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R 하면 여기다가 S 곱하고 L로 나누니까 바로 비저항이 되죠.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비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전류 밀도에다가 비저항 곱한 것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건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도체의 전기장이 E라면,
그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비례하니까 여기에 비례상수 G를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도체의 전도율은 비저항의 역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저항과 전도율은 두 개가 역수고 똑같은 옴의 법칙을 우리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와 전류사의 비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도체 내에서 전기장과 전류 밀도의 비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을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요건 뭡니까? 요건 전기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델타 파이는 Ri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차 델타 파이가 있을 때 전류 I를 측정하면 그때 저항을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옴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델타 파이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 델타 파이를 바꿔주더라도 저항이 바뀌지 않으면, 네, 그래서 델타 파이가 I가 비례하면 그러면 이 도체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모든 도체가 적당한 구간, 전이차의 적당한 구간에선 다시 말하면 전이차가 너무 크지 않으면 이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전기장과 전류 밀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전이차는 전기장으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는 전류 밀도로 표현됐죠. 우리 앞에서 한 걸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랬죠. 여기서 전류 밀도는 전기장 곱하기 G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뭡니까? 전기장과 전류 밀도를 측정해서 그 도체의 전도율을 계산하는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옴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거기에 걸어준 전기장을 바꾸어 주더라도 이 전도율이 변하지 않는다. 도체 구간이 그래서 전기장이 어느 정도면 전기장이 너무 세지 않으면 이게 전기장이 너무 세지 않으면이 무엇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전이차가 너무 크지 않으면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너무 세지 않으면 그 도체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건 뭐냐면 이 G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차와 전류 밀도, 그 다음에 전기장 이런 것들로 도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비저항이나 저항이나 전도율 이런 걸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어요. 예제를 어떤 예제냐면 길이가 1m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굉장히 작네요. 0.05m인 그런 도선이 있습니다. 그 도선에 전류 2A가 흐른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2A가 균일하게 그 도선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돼서 흐른다면 그때 전이차는 측정했더니 이 도선의 양단의 전이차를 측정했더니 20V이더라.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라? 도선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라. 전류 밀도를 구하라. 전도율을 구하라. 저항을 구하라. 비저항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맨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맨 먼저 도선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기장은 여기서 주어진 거로는 무엇을 이용하면 좋냐면 저거. 네, 전이차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죠. 자, 그걸 이용해서 전기장은 우리 델타 파이하고 L이 주어졌으니까 20 나누기 1 하는데 이런 거 단위 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S 단위계로만 써주면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를 SI 단위계로 쓰면 되죠. 이 전기장의 단위는 자주 쓰이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전기장의 단위가 됐고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인데 뉴턴 퍼 쿨롱 이것도 전기장의 단위였죠. 뭐 어느 쪽으로 써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전이차를 길이로 나눴으니까 볼트 퍼 미터가 그렇네요. 그래서 20 볼트 퍼 미터가 바로 도선 내부의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전류 밀도는 전류 주어지고 반지름 주어졌으니까 바로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 밀도는 전류를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됐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SI 단위만 한번 집어넣어주면 단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류 밀도의 단위란 뭐냐면 암페어 퍼 미터 제곱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암페어 퍼 미터 제곱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55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율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 전도율 구하는데 앞에서 뭐뭐 구해놨습니까? 네, 전기장하고 그다음에 전류 밀도 구해놨으니까 저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율은 2분의 J니까 우리가 이용한 거 씁니다. 그러면 전도율의 단위는 뭐냐면 전도율이 비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저항의 단위는 오메가 미터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전도율의 단위는 오메가 미터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12.75 오메가 미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뭐 구합니까? 저항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항 구하면 우리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I분의 델타 파이가 저항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대입했더니 바로 15m라고 하는 것을 알았네요. 그리고 비저항을 구하라. 비저항은 우리 식 잘 알죠. 자, 여기서부터 비저항은 R에다가 S 곱하고 L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네, 주어진 걸 전부 해서 곱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네, 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오메가 미터가 나왔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구했으면 나중에 맨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뭘 확인하느냐? 우리 비저항과 뭡니까? 전도율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도 없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거 두 개 구해 보겠어요. 그래서 G하고 에타 앞에서 구한 걸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쫙 했더니 네. 놀랍게도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저항과 전도율은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네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 항상 0인 것이 아니라 도체 내부에서 전하가 이동하지 않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 근데 도체 내부에서 전하가 이동하면 전기장이 0이 아니에요. 전기장이 0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전기장이 있으면 그 전기장에다 전도율 곱하는 것이 전류 밀도고 그다음에 전류 밀도에다가 비저항 구한 것이 바로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ohm의 법칙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두 가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이 차가 바뀌어도 전류가 저항이 안 바뀌면 그러면 우리 ohm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장이 바뀌어도 전도율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ohm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도체 내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알았습니다.